안녕하십니까. 상구보리의 자동차 여행입니다. 아이고, 지금은 2024년 추석 명절입니다. 추석 명절 연휴이고, 블루박스 켜야지. 저는 울산으로 갑니다. 아직 목소리가 좀 이상하죠? 감기가 걸렸습니다. 코로나인가 싶어가지고. 코로나 확인해 주세요. 알았어. 코로나 검사하니까 코로나는 아니더라고요. 아무튼 지독한 감기에 걸려가지고 지금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볼 차는 BMW 7 시리즈고요. G바디 죄송합니다. G12 740Li X드라이브 M 스포츠입니다. 판매 가격은 3,050만원에 이제 카페에 올라온 차량이고 2017년 4월에 출고된 차량이고 20만 킬로입니다. 작년 9월, 그러니까 약 1년 전에 하체 미디어 셔츠 4개 교환된 중고차를 구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범버 외엔 교환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흠잡을 것이 없다. 그리고 작년 9월 말에 차를 구입하고 나서 냉각수, 호스, 등속 조인트 교환했고 10월에 엔진오일, 미션오일, 디퍼오일 이런 소모품 교환했고 11월 초에 엔진 오버홀을 했다고 합니다. 엔진 오버홀, 오일필터 하우징 교환, 혈교환 모듈, 그러니까 히터박스를 얘기하는 거죠. 에어퍼레이터 등이겠죠. 그 다음에 이런 엔진 오버홀도 따지고 보면 굉장히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작업 내용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블럭을 교환했다는 건지, 헤드를 교환했다는 건지, 혹은 교환하지 않고 세척만 했다는 건지 등등. 보통 오버홀은 여러 가지고 괜찮은 건 다시 쓰고 안 괜찮은 건 특히 피스톤 링 같은 거, 피스톤 이런 거는 보통 교환하거든요. 이렇게 대메달, 소메달 베어링, 메인 저널 베어링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진이 있어요. 엔진 작업한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엔진을 열어놓고 작업을 굳이 캠까지 다 분해했는데 열어가지고 굳이 바꿔야 될 부품을 안 바꾸고 막 하진 않았겠죠. 근데 이제 완전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건 이 사진 자체가 또 사기일 수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뭐 그럴 일은 잘 없겠지만, 인간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본 게 아닌데 정비 명세서가 있는 게 아니라면. 출발해 보겠습니다. 그런 의심은 해봐야 되지 않나요? 일단은 목적지는 울산광역시이고 대충 11시 정도에 뵙기로 했습니다. 11시보다는 좀 빨리 도착할 것 같아요.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가다가 커피나 하나 사서 가야 되겠다. 약 300m 전방에서 신호 과속에 여기 제가 커피 맨날 사 먹는 데인데, 와, 이 컴포즈 여기 장사 장난 아닙니다. 대박이에요, 대박. 지금도 엄청 기다리네. 못 사 먹겠는데 골치 아프네. 그래도 지금 저기 편의점으로 돌아갈 길도 없고 사가긴 해야 되겠네요. 사서 오겠습니다. 대박이네. 사람이 너무 많이 기다려서 일단은 그냥 왔습니다. 아직 안 하면 기다리려 했는데 한 10명은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와, 한 10명 정도 대기자가 그래서 한 명에 2잔씩은 시키지 않을까요? 안돼. 아무튼 그래도 명절이다 보니까 사람들의 표정들이 여유롭습니다. 아이고, 참 보기 좋네요. 저렇게 서로 이렇게 의지하고 이렇게 노년에 이렇게
제작지랑 그냥 의지하고 이렇게 저렇게 걸어가시는 모습만 봐도 저분들의 이제 삶의 한 장면만 봐도 저분들의 생활이 어떠실까라고 이제 상상이 되는데, 그래서 화목하게 비록 100% 젊을 때처럼 팔팔 넘치는 에너지를 가진 건강 상태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저렇게 본인의 의지로 어딘가를 다닐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노전에서는 굉장한 축복인 것 같아요. 건강한 일상을 하루하루를 내 의지대로 걸어서 어디를 다닐 수 있다는 거, 볼 수 있다는 거, 또 누군가와 소통할 수 있다는 거, 이것만 해도 굉장히 큰 행복이 아닐까요? 아무튼 이번 연휴는 2024년 추석 명절은 좀 길어가지고 그 교통 정체가 조금 분산되어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오늘이 명절 전날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동하는 차가 많겠죠, 지방으로. 그래도 저는 지금 광역시로 가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많이 막힐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커피를 딱 마시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해야 되는데, 아,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듣기가 불쾌하실 텐데 죄송합니다. 아무튼 오늘 볼 지바디 7 시리즈는 예전에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그냥 5 시리즈에 약간 대짜, 그러니까 사실 5 시리즈하고 크게 위화감이 있을 정도로 와, 5 시리즈보다 차가 많이 크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보다는 그 5 시리즈의 상위 트림 같은 느낌. 그러니까 5.4 시리즈? 그러니까 5 시리즈에서 많이 어떤 이질감 느끼는 다른 클래스라기보다는 좀 5 시리즈에 가까운 5.4 시리즈 정도의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7 시리즈 타시는 분들이 좀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객관적으로 그 잘못 그냥 아재가 느낄 때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5.4 시리즈, 그래서 5 시리즈와 이질감이 없다는 것은 장점이자 단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뭐 장점이 뭔지 단점이 뭔지는 뭐 듣는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거고요. 단점은 뭐 비싼 돈을 주고 더 상위 차량을 샀는데 5 시리즈랑 차이가 안 난다네, 이게 내 전부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도 있고, 굉장히 그건 엄청난 칭찬이야. 그렇게 큰 덩치가 5 시리즈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하면 얼마나 좋은 차야. 크기에서 오는, 무게에서 오는 위화감이 없다는 얘기인데, 그게 물리의 한계를 기술적으로 얼마나 잘 보완한 엄청나게 선진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반증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후자의 생각에 동의하거든요. 굉장한 기술이다, 노하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같이 큰 차를 말씀드린 차가 둔해지고 그 무게가 느껴져가지고 나의 의도와는 조금 다르게 좀 굼뜬 그런 것들이 좀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선호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역시 BMW가 BMW 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님한테, 이 고객님께서는 저희 동네에 사시는 분이세요. 만약에 정말 제가 볼 때 수리를 한 것을 저렇게 사진까지 이렇게, 제가 나중에 차 보면서 넌지시 작업을 어디서 했는지 여쭤볼 거예요. 사진까지 있는데 뭐 저 사진 자체를 그냥 내 차 수리한 게 아닌 다른 데서 수리한 건데 막 사진 퍼하다가 한마디로 뻥치는 거라면 뭐 그렇게까지 하겠나, 이렇게까지 사기를 치겠나 하는데, 사기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일단 눈으로 보기 전에 차를 직접 봐야 되겠죠. 약간의 경계심을 가지고. 만약에
저렇게 수리한 게 맞다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고객님께서 이 매물하고 또 다른 매물을 하나를 또 염두에 두신 게 있었어요. 수원에 있는 중고차 매물이었는데 그 차는 영 아니었거든요. 그 차는 제껴두고, 그렇다면 차라리 이 차가 낫고, 이 차가 엔진 수리를 했다면 이 차가 훨씬 좋아 보인다. 물론 엔진 수리하고 뭐 하체 뭐 이것저것 갈고 그렇게 했더라도 수리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 20만 킬로를 탄 차니까요. 여기저기 수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고객님께 말씀을 드렸고, 새 차를 기대하면 당연히 안 되고요. 뭐 차는 적당히 고쳐서 타는 거라, 중고차는 적당히 고쳐 타는 거라는 것을 좀 받아들이고 인정을 한다면 나쁘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항상 이제 제가 영상 말미에 말씀을 드리죠. 의사결정을 할 때 나라면 사겠냐, 저라면 아무리 그래도 사지 않습니다. 뭐 지인이 타던 차 확실하게 그 이력을 확실하게 검증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면 저라면 3천만 원 가지고 그냥 다른 차 살 것 같긴 한데, 만약에 내가 G바디 7 시리즈를 사겠다 그러면 차라리 이런 차가 훨씬 나은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이 맞다면 전제하는 거고요. 그러면 보험 처리는 좀 있습니다. 그건 제가 아까 설명드렸어야 되는데, 그건 일단 어차피 가서 차를 볼 거니까 차를 가서 보면서 설명드린 것으로 하고, 보면서 이게 개인거래 차량이기 때문에 보면서 설명드리지는 못할 것 같고, 차를 다 보고 나서 좀 어떻더라 이렇게 후기를 남기는 것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또 잠기는데 기침도 나오고, 이게 코로나 아닐까 이거. 근데 제가 2번이나 검사했거든요. 또 저희 와이프가 또 병원에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2번이나 검사를 했는데, 시간 간격을 두고. 그래서 혹시 몰라서 나중에 만날 때 마스크, KF94 마스크 쓰고 사람을 만날 예정입니다. 그러면 좀 가면서 또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차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근데 차들이 많아지니까 개같이 운전하는 인간들도 많네. 지금 벌써 앞에 방금 저 칼치기 갖고 하는 아반떼, 저 외국인 아이가 저거. 요즘에는 한국에도 이제 외국인들이 많아져가지고 저렇게 개같이 운전하고 다니는 인간들 중에 외국인들이 있더라고요. 저번에 한 명 보니까 무슨 러시아 슬라브계 어떤 누나가 개같이 운전하고 있었으네. 얼굴 보고 내 기가 안 차가지고 저 한 명이 있네. 저 한 명이 아니고 저 한 마리라고 부르고 싶네요. 저 한 마리 가네. 그 개라고 하는 이름 붙이, 개가 명예훼손 하겠다. 개의 명예훼손이에요. 전 개만도 못한 욕하는 거 아닙니다. 그 있는 그대로를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개만도 못한 뭐라고 해야 되겠노? 뭐 적절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 보통 우리가 욕할 때 야 이 개새끼야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쌍놈의 새끼야 이 개자쓰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다 개에 대한 모욕이에요. 그게 얼마나 우리 사람한테 말 그대로 반려동물입니까? 사람한테 그렇게까지 사람을 절대적으로 맹목적으로 사랑을 주는 존재가 왜 그런 취급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생각해보니까 그렇잖아요.
왜 개새끼라고 하는 게 욕이 됐을까? 뭐 당연히 우리한테 친근해서 또 당연히 그렇겠지만 아무튼 제 인간 말종 같은 손이 하나 있고 또 아까는 뭐 S클래스 한 대도 저 정도는 아니었는데 손이 하나 있었어요. 부끄러운 줄 모르고 말이야. 아무튼 요즘 저렇게 운전하고 다니는 인간들 보면 저것도 무슨 어디 외국에서 왔나? 외국인들이 좀 약간 저렇게 터프하게 운전하는 인간들이 좀 있어요. 좀 많이 목격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차들이 많은데 이렇게 갈지자로 다니면 이렇게 어쩌겠다는 건데 진짜. 저 랜드로버 봐라. 깜빡이도 안 넣고 저것도 추월이가 여기 딱 실선이구만. 아무튼 확실히 여기저기서 인간들이 많아지다 보니 역시 사람은 3명만 모이면 쟁반이 깨진다더니 많이 모이면 사건사고가 많아요. 이 사람 저 사람 있고 그렇게 어울려 사는 게 우리 사회죠. 그러니까 이제 많이 사람이 모이다 보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손 저런 손 만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런 사람을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뭐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죠. 뭐 저런 사람 때문에 나의 소중한 시간과 인생을 헛되이 보낼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저런 인간은 저렇게 살게 천혜표로 넣으면 또 그러면 또 안 되는데, 그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모여 사는 사회는 그래서 법과 규칙이 엄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한테도 또 해당되는 말이니까. 그래야 사람이 서로를 조심을 하고, 이제 그런 나라가 이 자유를 표방하지만 그런 자유를 스스로 발로 차버린 손들한테 굉장히 엄격한 법을 적용하는 나라가 있죠. 뭐 여러 나라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딱 생각나는 나라가 바로 USA, 미 합중국입니다. 저렇게 저런 손들을 그냥 바로 사이렌 경찰서에다가 Hey sir, hey bro, 바로 그런 거지 뭐. 티켓 시게 먹든지 아니면 뭐 눈깔이 안 깔면 빡 쳐다보면 바로 디테인 수갑 채이는 거지. 그 평소행실 이상한 인간들은 뭐 차 뒤지다가 뭐 하나 나오면 바로 수갑 차고 가는 거고. Go to the jail, 그죠? Go to the jail 하는 겁니다. 빗방울이 살짝 흩날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기침이 계속 늘어나가지고 죽겠네요. 저는 이제 경부고속도로 올렸고 이제 가다가 울산 고속도로 울산 휴게소가 있거든요. 거기 들러가지고 여기 조수석에 있는 쓰레기도 좀 버리고 커피도 좀 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 뭐 말하기가 무섭게 이거 차가 이거 뭐 확 서버리네.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엄청 일찍 나왔거든요. 그래서 빠르면 30분, 정말 더 빨리 가면 1시간 빨리 도착할 것 같았는데, 와, 일찍 잘 나왔네요. 와, 이거 일찍 잘 나왔네. 좀 늦었으면 했을 뻔. 판매자분한테 안 그래도 음성인식으로 텍스트 문자를 보내고 있었는데 문자를 보내려고 하는데 딱 막히네요. 잘 됐네. 문자 보냈으면 괜히 또 일찍 나오셔가지고 기다리실 뻔했네요. 뭐 순리대로 가죠. 근데 갑자기 소나기가 왜 오는 거죠? 와, 갑자기 소나기가 오네. 뒤에 차가 자꾸 저를 압박하네요. 왜 자꾸 압박하지?
그래서 저는 제일 가쪽으로 가겠습니다. 뭐야, 비가 너무 많이 오잖아. 울산은 비 온다는 얘기는 없는 것 같은데, 일단 비가 오면 비를 맞고 차를 볼 수 있는데, 잠깐 비 피할 수 있는 공간에 있는 아파트는 아니더라고요. 빌라던데. 일단은 울산으로 가보시죠. 뭐 여기는 울주군 삼남읍입니다. 울산으로 들어오긴 했어요. 자, 시간이 오러올수록 비는 일단은 계속 내리고 있고요. 차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본가로 다들 가시니까 그렇겠죠. 저는 저 끝에 저기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세게 좀 버려야 되겠다. 그러면 다녀오겠습니다. 네, 이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가는 길은 차가 안 막히겠죠. 여기 주소가 없네. 일단 이제 바로 쭉 차고지까지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울산 톨게이트 들어서고요. 여기가 울주군인데 저기 저 옆에 동네네. 통행료, 지금 명절이라서 통행료가 없네. 이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꿀인데. 해성교차로에서 와, 근데 그래, 뭐 이런 거 해주면 고맙지. 근데 이것도 사실 공짜라기보다는 다 저희들이 낸 돈이잖아요. 근데 비가 왜 이렇게 오냐, 하필. 이제 여기 차고지 근처에 도착했고요. 뭐 차보기는 좋은 환경이네. 길 끝이네. 이런 데 좋죠, 차보기. 도착을 했고, 그러면 차를 다 보고 나서 뭐 이런 데 나중에 차 꺼내 와가지고 차 보면 되니까 보고 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어딘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다 보고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보험을 설명드릴게요. 일단 전손사고 없음, 도난사고 없음, 침수사고 없음, 특수용도 이료가 없음. 내 차 피해는 9회에 1,500만원 있습니다. 1,570만원이 있고, 상대 차는 3회에 600만원. 근데 범보 교환 외에 수리 이료가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 부분 좀 의외하고, 차량 번호 한번, 소유자 변경은 2회가 있습니다. 보자. 네, 17년 4월 28일 날 출고를 한 것 같습니다. 17년 엑스드라이브가 맞고요. 옵션은 뭐 그런 것 같고, 용도 이름 없고, 소유자 변경은 작년 9월에 지금 사신 분이 맞으시네요. 그런 것 같고, 뒤쪽 범버 탈착이 있고,
앞 범버 탈착이 있고 앞 펜다는 도장이 있다고 이력에는 뜹니다. 앞뒤 범버는 수리가 있고 뒷도 도장도 있네. 그 다음에 헤드램프, 리어 컨비네이션 램프 탈착. 그치, 뭐 이 정도면 1,500만 원이 나오려면 나오죠. 충분히. 뭐 이해는 합니다. 뒤쪽 뒷범버 탈착, 백패널 판금, 리어 범버 커버 수리. 쿼터 패널, 리어 팬더. 그러니까 이게 판금하고 이런 수리가 있네요. 자,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이게 항목별로 구분돼서 이제 수리 내역이 나오니까 판금은 5건이 있고요. 탈착은 10건이 있고요. 전체 보자. 자, 앞 펜다 판금, 앞쪽 패널도 부분 부족으로 판금, 백 패널 판금, 쿼터 패널 리어 핸더는 세부 항목이 없어요. 좀 잘 봐야 되겠네. 일단은 자, 왔으니까 이제 보면 되겠죠. 아무튼 차 저 앞에 세워져 있고 다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차는 다 보았고요. 판매자분 아주 협조적이시고 친절하셨습니다. 그냥 중년의 그냥 평범한 남성분이셨고, 막대 이런 데가 다 있네. 왜 그래? 정신 차려 임마. 일단은 가는 길이 차가 막힐지 모르니까 내비를 한번 더 찍어 보겠습니다. 내비를 찍어서 저희 집으로 그냥 전체적으로는 경로 안내를 우리가 시작합니다. 이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냥 그 내용이었어요. 이력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리래요. 왼쪽 뒤 펜다 뭐야, 이거 막혔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뭔데 이게 왜 멀쩡히 있는 길이 왜 막혔어? 어디로 가야 돼? 뭐 이런 길이 다 있어. 여기 막힌 길이네. 그러고 보니까. 나 어디로 가야 돼? 저기. 여기 말 그대로 공터네.
이거 폐쇄된 도로구나. 우회전입니다. 그냥 주차장처럼 쓸 수 있는 도로군요.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알았어. 아무튼 뭐 외파는 양쪽 뒤에는 판금, 우측 뒤도어 판금, 앞쪽 핸다 판금, 앞뒤 범버 앞뒤 범버 교환.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외관에 대해서는 뭐 20만 킬로 탄 차니까 그냥 20만 킬로 탄 차, 약간 이색도 좀 있고 뭐 그런 느낌. 그 다음에 저 판매자분이 흡연자이시라는 거, 뭐 그러니까 이제 담배 냄새는 어쩔 수 없이 담배 냄새는 나는 차고. 그 약 다음에 300m 앞 구형 사거리에서 대리로 방면 좌회전입니다. 죄송합니다. 시끄럽네. 하십시오. 좀 꺼져. 그리고 실내도 뭐 그냥 뭐 20만 킬로 탄 차. 근데 뭐 20만 킬로를 탔다고 해서 와 험하다 뭐 그 정도는 아닌 정도. 그냥 뭐 그냥 우리가 20만이라고 하는 20만 킬로를 탄 차에서 그렇게 기대치가 높지 않다면, 기대치가 높지 않으실 거 아닙니까? 기대치가 높지 않다면 수긍하실 수 있을 만한 정도입니다. 그리고 엔진룸은 자 이제 이 부분이 약간 좀 아쉽다면 아쉬운 점이에요.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나 작업은 어디서 하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거기서 약간 말끝을 흐리세요. 근데 뭐 굳이 거짓말 하시는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업체명을 뭐 저한테 얘기는 하시는데 거긴가가 뭐 있긴 없어요. 만약에 생각을 해보시면 엔진을 내리는 작업을 했다, 엔진 오버홀을 했다고 만약에 우리가 판매자 차주 입장에서 그렇다면, 정말 엔진 오버홀을 했다면, 또 엔진 오버홀을 적당한 비용을 들여서 했다면, 정상적인 작업을 했다면 자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 어디서 했어요? 그거 있어요. 그거 어디라고 유명한 데 있어요. 거기서 했어요. 거기 정비소에서 확인도 가능합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자신 있게. 근데 약간 자신이 없었어요, 그 부분에서. 그래서 약간 엔진을 내리긴 내리셨어요. 작업을 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미미 작업이 안 돼 있어요. 미미를 안 바꾼 게 약간 본인도 나 그때는 괜찮아서 굳이 미미 교환 안 했는데, 본인도 약간 그때 미미 교환을 할 걸 하는 생각을 하셨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당연히 정비소에서는 엔진 내리면 미미 교환이 국룰이거든요. 근데 돈이 견적이 좀 더 드니까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때. 당연히 작업자 입장에서는 무조건 하라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판매글에서는 엔진 오버홀을 했다고 하셨는데, 엔진 오버홀을 한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뭘 했냐? 그때 냉각수 누수가 있어가지고 그냥 정비소하고 상의해서 그냥 냉각수를 엔진 내려서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차는 제대로 잡으려면 그때 냉각수가 자꾸 누수가 보여가지고 작업을 했다고 하시는데, 당연히 7 시리즈는 누수를 완벽히 잡으려면 엔진 내려서 작업해야 되는 게 맞는 차거든요. 왜냐면 공간적으로도 그렇고, 또 저기에 이제 쿨러라든지 열교환기가 달려 있는데, 그런데도 작업하기도 힘들고, 물론 작업을 엔진 안 내리고도 하시는 분도 많겠지만, 엔진을 내리는 것이, 또 엔진을 20만 킬로 정도 탔으면 내려가지고 누유되는 부분, 당연히 누유되는 부분도 있었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두루두루 울산 방면으로 하는 거 맞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냥 헤드를 연 것까지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헤드 교환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헤드를 분리했으면, 즉 헤드를 열었으면 헤드 가스켓 교체가 당연히 기본적으로 진행돼야 되고요. 그리고 헤드를 열었으면 피스톤 관련 작업도 해야 돼요.
피스톤 링을 바꾼다든지, 피스톤 링을 바꿀 것 같으면 저라면 피스톤도 그 얼마 안 하거든요, 부품이.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그거예요. 대메달, 소메달 베어링이 교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헤드를 열어서 밸브 가이드 실이라든지 뭐 보면 캠이나 여러 가지 그런 가이드들이 많이 달아있지 않다면 하는 거는 캠 가이드 고무, 그 다음 오링이 있어요. 중간에 그 헤드를 열면 그 오링이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는 오링들이 있어요. 그런 오링까지만 교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버홀을 한 게 아니에요. 누수 누유 작업 플러스 그냥 오링 작업을 한 거예요. 엔진 오버홀하고는 완전 결이 달라요. 이제 그거는 솔직하게 뭐 솔직하지 않았다라고 뭐 아무튼 그래요. 그다음 뭐 잘 몰라서 그러신 걸 수도 있는 거니까 엔진 오버홀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당장 누유는 없을 거다. 다만 갑자기 메달 베어링이 붙는다거나 엔진오일을 먹는다거나 그럴 소지가 있어요. 제 생각에는 저 차의 가장 큰 리스크는 엔진오일 소모. 왜냐면 20만 킬로 탔기 때문에 엔진오일 소모라고 생각됩니다. 그거는 그 다음에 미션의 기대 수명, 그 다음에 구동계의 기대 수명, 그 부분은 손을 안 댔어요. 그 다음에 하체 관절류는 제가 볼 때는 최소한 10만 킬로 가까이 탄 것 같습니다. 한 번은 교환을 했을 것 같긴 한데 시운전을 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한 번은 교환을 했을 것 같긴 한데 어디로 가야 돼? 저기네. 저 차를 보내고 마트 주차장 아닌데 저 앞으로 건너가야 되는구나. 하체 관절류가 한 10만원 탄 것 같아요. 텐션 스트럿이라든지 컨트롤 아암이라든지 어퍼 아암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근데 쇼크는 한번 교환된 건 맞아요. 쇼크. 그럼 그때는 왜 안 갈았을까? 상태가 나쁘지 않았거나 아니면 돈이 많이 드니까 최소한의 작업만 하자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저한테 여쭤보시면 저라면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만 킬로의 리스크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차입니다. 물론 현재 어디 문제가 있거나 고장나거나 누수가 있거나 누유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다만 그 판매글에 표현되어 있던 엔진 오버홀 했습니다 라고 엔진 깐 거 있거든요. 그것까지는 아니에요. 헤드 뚜껑만 깠어요. 엔진을 내려서 누수 작업하고 누유 작업하고 가스켓 갈고 헤드 뚜껑만 열었어요. 그래서 뭐 얼마 드셨어요? 라고 하니까 400만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400만원? 400만원까지 견적이 나올 작업은 아닙니다. 물론 엔진 오버를 정석으로 하면 한 500만원 정도 보면 될 것 같은데 500에서 좀 뭐 더 들려면 더 들거나. 근데 보통 한 500선이면 엔진 오버를 하거든요. 근데 엔진을 내렸으면 헤드 가스켓도 갈고 그 피스톤 링하고 피스톤은 바꾸지. 소메탈 대메탈 베어링하고 그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 작업을 안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사진도 없고 그런 것 같거든요. 아무튼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럼 이 차를 사면 안 되는 차냐? 그런 건 아니에요. 20만 킬로라고 하는 주행거리를 오케이 인정하고 나중에 만약에 엔진 오일 소모가 너무 심하다 그러면 저거 엔진 다시 내려야 됩니다. 엔진 내려야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생각보다 여기서 10만 더 타면 30만인데 30만이면 엔진 오일 소모가 엄청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엔진 오일 교환한 지 얼마 안 됐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엔진 오일 레벨은 정량이었는데 엔진 오일 소모가 지금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 부분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엔진 오일 소모가 될 것 같은데 그게 좀 찝찝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의 생각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